사람들은 제 삶이 완벽하다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두가 선망하던 강남의 이 아파트, 성공한 건축가, 남편 김민준. 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저의 20년 결혼 생활은 단 한 번의 오점도 없이 잘 짜인 드라마 같았죠. 그러나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균열이 시작되더군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준 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는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제 안에 불안이라는 작은 그림자가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늘 제 곁에 투명하게 존재했던 그의 사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두꺼운 철문 뒤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어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영원히 닫아두고 고통스러운 평화를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잔인했죠. 그날 민준 씨가 지방 출장을 간 사이였습니다. 그의 양복을 정리하던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천조각,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선명하고 진한 붉은 립스틱 자국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향, 그 색깔. 민준 씨는 저에게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립스틱을 선물한 적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이 붉은 립스틱 자국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음 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욕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숨겨두었던 손수건을 들고 그의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회사 막내가 실수로. 별거 아니야. 당신, 왜 그걸 또 뒤지고 있어? 그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거짓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가운 낯선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변명 대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잡지 마라.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저의 불안을 질투라는 덧없는 감정으로 치부하며 그는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민준 씨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손수건을 저는 다시 꺼내어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복수를 향한 첫 번째 증거이자 제 인생 20년의 배신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평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감히 이서영의 남편을 훔쳐간 여자의 얼굴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탐정이 되었습니다. 제 20년의 삶을 걸고 그 여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쫓는 그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제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파국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것을, 그 끈이 20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은 손수건을 증거물처럼 고이 접어 보관했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을 향한 복수의 첫 단추, 바로 그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잠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의 성체를 침범했습니다. 서재. 그곳에는 그의 건축 설계 도면과 함께 그의 20년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오래된 명함첩,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두꺼운 다이어리형 스케줄러.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스케줄러를 뒤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미팅 기록, 거래처 이름들,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의 기록에서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낯선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A 702호 해오름 오피스텔. A.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짧은 암호 같은 글씨가 바로 저의 삶을 파괴한 그 여자의 이름의 이니셜이라는 것을. 그리고 702호 해오름 오피스텔. 그것은 그녀의 은신처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서울 외곽의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녀를 만났던 것입니다.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 그가 보여준 모든 애정이 한순간에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저는 낡은 종이 지도를 들고 낯선 골목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 길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복수심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었습니다. 해오름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02호. 문 앞에는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가정적인 풍경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 놀랍도록 긴 검은 생머리,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익숙한 은반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가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2초 동안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던 그 반지.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가장 소중했던 친구, 이연주에게 주었던 저의 유품이었습니다. 왜 그 여자가 그 반지를 끼고 있을까요? 저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쫓았지만 이제는 복수를 넘어선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아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파국이 단순한 불륜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이아름의 출생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보다는 손가락의 은반지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이현주에게 주었던 그 은반지. 저는 그 반지를 우정의 증표이자 제가 낳은 아이를 맡기면서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이 반지를 통해 저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남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해오름 오피스텔 702호에 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3일은 3년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김민준의 위선을 견뎌내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제가 밤새 뒤척이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침내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담배 냄새가 나는 탐정 사무실에서 저는 두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이아름입니다. 나이는 25세. 평범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아름. 이름은 낯설었지만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제게 묘한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누군가를 닮은 듯한. 그리고 두 번째 종이. 그것은 이아름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현주. 20년 전 제가 제 딸을 맡겼던 유일한 친구. 그녀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아름은 제 딸을 키워주던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제 딸이 이현주가 키운 그 아이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민준의 내연녀가 제가 20년 전 버렸던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가장 잔혹한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아니야. 이현주에게는 다른 딸이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은 그 반지를 가지고만 있을 뿐. 하지만 이현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저의 비밀을 지키며 저의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아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아름이 제 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운명의 죄책감이 현실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아름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 모든 악몽의 진실을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와 아내라는 두 개의 끔찍한 역할 사이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한쪽은 20년 만에 찾은 내 딸일지도 모르는 여자. 다른 한쪽은 그 딸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 이 고통스러운 미스터리를 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DNA 검사. 저는 이아름의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이아름. 제 딸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나 피부 조각.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아름의 오피스텔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습관, 귀가 시간,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는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제 딸에게 이런 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잔인한 진실만이 저에게 복수할 힘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이아름이 며칠 동안 열병을 앓아 오피스텔에 누워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오피스텔 관리인을 속여 702호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702호는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이아름이 얇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성애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뺨, 코, 입술, 너무나 제 젊은 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름아,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20년 동안 너를 잊고 살았다는 죄책감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서둘러 아림이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검사 키트에 아림이의 머리카락과 20년 전 딸을 잃은 후 제가 보관해왔던 딸의 베넷 저고리 조각을 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습니다. 검사기관에 의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2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그 딸이 내 남편의 내연녀라는 지독한 비극 때문일까요? 저는 며칠 후 그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의 삶은 20년의 비극적인 서막을 찍고 파국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딸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킨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선사하기 위해서 며칠은 마치 20년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일치 아니면 불일치. 이 두 단어가 제 삶에 남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검사기관의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의 모습이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비겁함이 저를 이곳으로 끌고 왔으니까요. 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삶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근 카페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 유행하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5분 동안, 10분 동안 커피 잔을 쥔 채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해줘. 남편의 불륜이 최악의 상황이게 해줘. 근친상간만은. 제발. 마침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합 부분을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순간 땀에 젖은 손 때문에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제 눈은 가장 중요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일치.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 했습니다. 카페의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도 오직 제 귓속에는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 이아름, 20년 만에 찾은 내 핏줄. 그녀가 내 남편 김민준의 내연녀였다니.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딸을 버렸던 죄, 행복한 척 위장했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 딸을 20년간 길러준 친구 이연주, 그리고 그 딸을 자신의 정부로 삼은 제 남편 김민준. 이 두 사람이 공모했든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든 저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두 사람, 제가 지켜야 했던 두 사람. 이제 이들은 저에게 파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민준과 이아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저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게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운명이 제게 가져다 준 이 비극적인 진실을 이용해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다음 계획은 바로 남편의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 그의 재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딸에게는
저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절망은 잠시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저에게 알려준 것은 비극의 깊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친딸. 이 진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민준의 사회적 명예와 제 딸 이아름의 인생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복수를 체스게임처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는 가장 나중에 터뜨려야 할 무기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김민준의 경제적 파멸. 20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사업체를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회계장부, 거래 기록, 그리고 최근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공한 건축가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금 횡령, 하청업체 리베이트, 그리고 심지어 불법 자금 조성까지. 그가 저에게 선물했던 그 모든 화려한 삶은 불법과 부도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약점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아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재산이 당신의 비열한 욕망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목표 이아름, 내 딸을 향한 엄마의 심판. A가 제 딸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뻘 되는 남자, 그것도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연주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했지만 아림이 역시 그 관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림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20년 전 제가 버렸던 나의 핏줄이라는 것을. 저는 아림이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복수심과 모성애가 제 펜 끝에서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 대신 DNA 검사 결과 복사본을 준비했습니다. 말보다 진실이 더 강력한 법이니까요. 저는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남편 김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 포럼이 열리는 날. 그가 명예의 정점에 서는 그 순간 저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에는 더 이상 현모양처의 미소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광기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 그리고 이아름.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 곧 당신들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당신들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직접 심판하겠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가장 취약한 순간, 즉 그가 가장 자신만만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그가 심혈을 기울인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이 마무리되고 관련 포럼에서 업계의 찬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의 비리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횡령 증거,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들, 그리고 그의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익명으로 폭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차갑게 벼려진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1시간 늦게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이아름의 회사였습니다. 복수의 시작은 어머니의 경고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아름이 일하는 작은 디자인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 친구 이현주에게 아이를 맡길 때처럼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이아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줌마 왜 또 오셨어요? 혹시 김민준 상무님 일 때문에 오신 거라면?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돈이나 불륜 따위의 시시한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야. 내가 김민준과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저는 준비해간 흰 봉투를 그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봐. 내가 20년 동안 몰랐던 내 출생의 비밀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벌인 짓이 얼마나 끔찍한 근친상간인지 확인해. 아리미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녀는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었지,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버린 죄인이지. 그리고 김민주는 너의 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 외에 아직 모르는 진실이 더 있을 거야. 내가 누구의 딸인지는 그와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지. 그걸 확인해. 그리고 내가 이 비극을 알았으니 이제 내 복수는 내가 알아서 해. 저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절망은 저에게 일말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밀려오는 것은 모성애를 배신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잠시, 저는 그의 세상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을 만든 장본인에게 가장 처절한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잃었던 엄마로서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이아름에게 진실을 던져준 후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에게 모진 말을 했다는 죄책감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제 최종 목적지는 남편 김민준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건축 포럼.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온통 화려한 조명과 축하의 목소리, 샴페인의 버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급히 사람들을 해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다 왔네? 놀랐어. 내 성공을 축하해주러 온 거지? 물론이죠. 당신의 빛나는 성공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려야죠. 그는 저의 미소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김민준의 최고의 명예가 걸린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곧 업계 최고의 상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바로 아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핸드백 속에는 김민준의 비리 장부 사본과 이하림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밤 그의 세상 전체를 폭파시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최 측의 찬사가 이어졌고 김민준은 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벅찬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저희 사랑하는 아내 이서영 씨에게 바칩니다. 20년간 저희 곁을 묵묵히 지켜준. 저는 웃었습니다. 가식적인 연기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 딸과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으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완벽한 가장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김민준. 당신의 완벽한 가면을 내가 찢어줄게.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폭로가 불러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명예실추, 구속,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의 비극적인 운명.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단상 위에 그에게 다가갈 단 한 걸음을 내디디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민준은 저를 향해 감사와 눈물의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발은 이미 단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처럼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동해서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이라 생각했는지 어색하게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내려가자.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마이크에서 울리는 퍽 소리가 홀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축하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김민준의 아내로 살아온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홀 안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야? 헛소리라뇨? 당신의 명예와 성공에 금이 갈까봐 두려우신가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속의 서류들을 꺼내 공중으로 뿌렸습니다. 김민준의 횡령 장부 사본, 하청 비리 계약서 사본. 흰 종이들이 홀 안에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 종이들은 김민준 씨가 그토록 자랑하는 건축물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의 증거입니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고 하청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며 이 모든 영광은 불법과 부도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단상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김민준은 넋이 나간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과 명예의 복수였습니다. 운명에 대한 복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저의 20년의 삶을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인륜을 짓밟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내연녀. 그녀는 25세의 젊은 여자 이아름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당신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숨겨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원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99.999%의 글자가 빛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홀은 폭발했습니다. 비명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김민준의 짐승 같은 절규 소리. 저는 그 혼돈 속에서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옥을 만들었고 그 지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딸이라는 단어를 외친 순간 홀은 문자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기자들은 서로를 밀치며 저와 김민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김민준은 저를 향해 달려왔지만 그의 눈은 분노보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힘은 짐승 같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당장 저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거짓말? 당신의 사업 비리 장부와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 두 가지가 내 손에 있는데 무엇이 거짓말이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저희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내연녀가 친딸이 맞습니까? 김민준 상무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근친상간 의혹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이미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추악하고 비겁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홀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김민준,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당신이 내 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김민준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습은 영광의 건축가 김민준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비로한 범죄자였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회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세상의 지탄 속으로 제 딸을 밀어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이아름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공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뻘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까지. 저는 홀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이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미 충격실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차를 몰아 이아름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딸을 버렸고 이제 또다시 그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운명에서 건져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자신의 친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려움 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김민준을 향한 복수를 완수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아름의 엄마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는 제 딸을 안아줘야 했습니다. 오피스텔 7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아름아, 엄마야. 문 열어. 엄마가 왔어.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아름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아름, 너 괜찮은 거니? 엄마한테 화내도 돼. 욕해도 좋으니 제발 문 열어. 그때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이아름이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제가 건넸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정말 내 엄마라고요? 그 엄마라는 단어에 20년 동안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아름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름아, 내 딸,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아름이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배신감과 경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20년 동안 날 버려놓고 이제 와서 당신은 내 삶을 2번이나 망쳤어요. 처음엔 날 버렸고 2번째는 날 당신 남편의 불륜녀로 만들어 놓고.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내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럼 김민주는요? 그 남자는 알았을까요? 그는 내게 아주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처럼 잘해줬어요. 그는 나의 친아버지. 아니죠. 이아름의 마지막 외침은 저를 다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혹시 김민준이 이아름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은 없을까? 제가 20년 전 헤어졌던 그 남자, 김민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주가 아이의 출생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아, 김민준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친아버지는. 닥쳐요.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나는 유부남과 잔 여자, 그리고 친엄마에게 버려지고 다시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당신이 날 엄마로 만들 자격이 있나요? 이아름은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제가 20년 전 주었던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고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가 이아름과의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아름의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후회 대신 김민준에 대한 더 큰 의문만이 제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아름이 제 딸일 가능성을. 김민준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경찰도 기자들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그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의 숨겨진 욕망이 시작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건축 사무실이 있던, 지금은 폐허가 된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가장 나약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초라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늦은 시각, 저는 그 낡은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김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고급 양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20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잔 사람에게
당신의 도피처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당신의 비겁함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이아름의 머리카락과 제 베넷 저고리 조각을 비교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졌어요.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고 당신의 비리는 세상에 다 알려졌죠.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진실만 알고 싶어요. 저는 결과지를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아름이 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김민주는 결과지를 보더니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은 20년 전 제가 알던 그 남자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웃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하하, 그럼 내가 그걸 몰랐을 것 같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제 삶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연주가 당신에게 말했니? 이연주? 그 여자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 하지만 1년 전 내가 우연히 그녀의 장례식에 갔을 때 A를 만났어. 이름은 이아름. 그리고 A가 끼고 있던 그 반지는 당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20년 전 당신이 비밀스럽게 보관하던 물건이었지. 극도의 배신감. 그는 20년 전 제가 홀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숨겼던 과거의 죄책감을 그는 결혼 내내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기만했어. 당신의 몸은 나에게 주었지만 당신의 비밀은 나에게서 숨겼지. 20년 동안 나는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어. 그래서 생각했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복수하겠다고. 아름이? 그래. 당신 딸 맞지? 20년 전에 당신이 버렸던 그 아이. 나는 그녀에게 당신의 남편이자 아버지처럼 다가갔어. 당신이 나에게 느꼈던 그 모든 기만과 배신감을 당신의 딸을 통해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말이 창고 안을 메아리쳤습니다. 제 눈앞에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저를 증오하여 20년간 복수를 설계한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닌 지독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년 전 제가 아이를 버렸던 그 순간이 아니라 제가 김민준을 남편으로 택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닌 복수극이었다니. 김민준의 고백은 저의 남은 영혼마저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20년 전의 과거를 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딸을 이용해 저에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소유하려 했던 걸까요? 내가 숨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나를 통제하고 싶었던 걸까요? 20년 동안 저는 저의 행복이 완벽한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저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함께 일종의 광기 어린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2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잠 못 들었어. 당신은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 이제 당신도 나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느껴야지. 그래서 당신은 아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그 아이가 당신을 좋아했을 때 당신은 그 아이에게 나의 딸이라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말할 이유가 없지. 아름이는 그저 당신에게 복수할 도구였을 뿐이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녀는 당신의 젊은 그림자였을 뿐이야. 나는 20년 전 당신이 숨긴 과거를 내 손으로 만진다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술병 조각을 주워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수심마저도 이 엄청난 자괴감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김민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딸의 존재를 숨기고 이현주에게 맡겼던 그 비겁함, 제가 진실을 감추고 완벽한 삶을 연기하려 했던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미 그는 경찰이 쫓는 도망자였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였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수 때문에 당신도 나도 아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영원히 파멸시켰어요.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용서?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창고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주저앉아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다시 만날 거야, 서영. 복수는 끝났지만 저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폐허가 된 이 현실 속에서 내 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엄마로서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로서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체포되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찍혔습니다. 저는 비리와 폭로의 중심에 서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경찰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지치지 않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림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연녀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지만 친딸이라는 잔혹한 진실만은 세상에 더 퍼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방어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홀로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꼈던 결혼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복수극의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것은 김민준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아름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702호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름아,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제발 엄마에게 기회를 줘. 이틀 동안 저는 702호 앞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피스텔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702호 아가씨는 그저께 새벽에 짐 싸서 나갔어요. 월세 계약도 남았는데 보증금도 안 찾아가고 갑자기 사라지더라고. 사라졌다니 김민준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아림이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딸을 제 손으로 다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림이의 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급하게 떠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은빛 액자였습니다. 액자 속에는 이연주와 어린 아림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림이의 어린 얼굴은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이곳으로 와. 내가 태어난 곳, 너의 집. 그리고 그 아래에는 20년 전 제가 이연주에게 아이를 맡길 때 살았던 고향 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아름은 제가 살던 고향으로, 자신이 태어난 근원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20년 전 비겁하게 도망쳐 나왔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김민준에게 복수하려는 아내가 아닌 20년 전의 비겁한 죄인, 그리고 엄마로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행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제가 20년간 연기했던 가짜 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가 시작했던 곳, 그리고 제가 비겁하게 도망쳤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아름의 어머니 이연주. 그녀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고 제가 낳은 아이를 친딸처럼 키워준 또 다른 엄마였습니다. 김민준의 복수극에 그녀는 알게 모르게 이용당했지만 그녀가 딸에게 남긴 그 메시지, 내가 태어난 곳, 너의 집, 은 저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고향의 공기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낡은 역사, 익숙한 흙냄새. 저는 그 냄새 속에서 비로소 저의 본 모습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주가 남긴 주소를 따라 마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20대 초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홀로 아이를 낳았던 가장 아팠던 기억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림이가 살던 오피스텔과는 너무나 다른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이아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가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20대 도시 여성이 아닌 깊은 슬픔에 잠긴 낯선 소녀 같았습니다. 아름아, 아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실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올 줄 알았어요. 이 집은 엄마가 절 키우던 곳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면 꼭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밀어낼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20년 전에 내가 너의 존재를 숨기고 도망쳤을 때 나는 내 어머니 이연주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 하지만 내가 태어난 후 너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나는 그 남자에게마저 너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어. 내 친아버지가 김민준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아버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이아름에게 김민준의 복수가 아닌 자신의 근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시작을. 그래, 나는 알아.
너의 친아버지는 20년 전 내가 너를 낳고 가장 사랑했던 남자였단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너의 존재를 몰랐던 또 다른 삶이 있었지. 이제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해. 너의 진정한 아버지를. 그를 찾는 것이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아름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20년의 세월 동안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현주가 남긴 낡은 집 마당에서 20년 전에 제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내 대학 시절 선배였어. 이름은 박정우. 그는 정말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곧바로 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저는 그에게 너의 존재를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렵게 얻은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낳고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현주에게 너를 맡겼지. 현주는 이 모든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내가 태어난 것도 몰랐다고요? 그래. 20년 동안 몰랐어. 그는 내 존재를 몰랐고 나는 그에게 내 존재를 숨겼어. 이현주와 나 오직 우리 둘만이 알던 비밀이었단다. 이아름은 그제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더니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나를 버린 건 당신이면서 왜 그 남자에게까지 나를 숨겼어요? 나에게는 김민준의 내연녀라는 지독한 오명만이 남았는데 내 친아버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다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저는 이아름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저에게 향하는 화살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아름아, 20년 전에 나는 비겁했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 나는 내가 김민준의 복수국에 이용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친아버지의 품을 찾는 거야. 하지만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당신 딸이라고 말하면 그 남자가 나를 받아줄까요? 김민준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할 텐데. 이아름의 걱정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김민준과의 모든 관계, 그리고 내가 너를 버렸던 모든 잘못까지. 나는 박정우에게 진실만을 말할 거야. 내가 내 딸이고 20년 전 내가 낳은 아이라는 사실만. 저는 박정우의 현재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축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김민준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조용히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핏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갈 곳이 있어.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저는 이아름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김민준의 파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와 딸의 삶을 재건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20년 동안 묻혀있던 친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집에서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림이는 더 이상 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아버지라는 퍼즐 조각을 향한 간절함이 그녀의 눈빛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아름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세상의 지탄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유부남의 내연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박정우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던 그는 이미 대형 건축회사의 대표였던 김민준과는 달리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아름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분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건가요? 걱정 마. 내가 확인했어. 정우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단다. 그는 20년 동안 혼자였어. 아마도 나를 잊지 못해서일지도 모르지. 저희는 박정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저는 예전의 비겁한 저를 대신해 딸의 존재라는 진실을 들고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이고 따뜻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가 설계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이서영이라고 이름을 알렸습니다. 20년 동안 그에게 닿지 못했던 이름. 잠시 후 박정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깊고 선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영이, 정말 서영이 너 맞니? 어떻게 오래간만이야. 정우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아이를 소개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이아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림이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이 아이는 이아름이야. 그리고 아름이는 25년 전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내가 낳은 당신의 딸이야. 박정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에게서 이아름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림이는 박정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작은 점까지도. 저는 20년 전 제가 놓쳐버렸던 운명을 그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운명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아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이아름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제 연인이었던 남자는 25년 만에 자신의 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림이의 얼굴에 나타난 25년의 흔적을 그는 놓치지 않고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이아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김민준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진실되고 순수한 애정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고? 서영아, 이게 무슨...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아름을 껴안았습니다. 아림이는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이내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죄책감에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림이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가족의 품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죄인이었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딸의 삶을 올바른 길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서영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20년 동안 너를 찾았는데 왜 아림이의 존재를 숨긴 거야? 미안해 정우 씨.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비겁했어. 그리고 아이를 현주에게 맡긴 후 나는 내 죄를 덮기 위해 김민준과 결혼했어. 저는 정우 씨에게 김민준과의 결혼 생활이 20년 동안 이어진 복수극이었음을, 그리고 아림이가 김민준의 내연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잔혹한 운명의 고리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아림이는 울음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그 남자가 알고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구속되었어. 하지만 아림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뻘 유부남의 내연녀로 낙인 찍혔어. 정우 씨, 나는 아림이의 삶을 망가뜨렸어. 당신만이 아림이를 이 진흙탕에서 건져낼 수 있어. 정우 씨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아림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20년 전 당신의 선택이 어쨌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야. 내가 아림이를 지킬 거야.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 우리가 20년을 돌아왔든 40년을 돌아왔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바랐던 용서와 아림이를 향한 새로운 희망. 김민준과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세상의 시선과 이아름이 김민준에게 어떤 복수를 감행할지였습니다. 정우 씨와의 재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탓하지 않고 오직 아름이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짓밟혔던 아름이의 자존감은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 속에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먼저 아름이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김민준과의 복잡한 관계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아름이 저의 딸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아버지가 미상인 딸이 우연히 유부남에게 속아 넘어간 비극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폭로로 아름이를 지켜주려는 아버지의 희생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건축계의 거장, 아내의 폭로로 비리 및 불륜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매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의 공식 해명으로 인해 김민준의 불륜 상대였던 아름이는 피해자라는 새로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판장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그의 모든 비리와 저를 향한 복수심까지 모두 폭로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김민준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저에게 보였던 광기 어린 모습 대신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질 것 같아? 당신이 그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도 당신의 과거와 내가 당신에게 행한 모든 악행은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거야. 괴롭겠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저는 그의 마지막 발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아름이와 저의 과오를 용서해준 정우 씨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이름은 건축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저의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우 씨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아름이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호칭. 저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서 받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정우 씨와 함께 아름이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20년의 비극적인 운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우 씨, 그리고 아름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미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속죄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김민준의 파멸과 함께 저를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그의 형량은 길었고 그의 복수극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김민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모았던 재산의 대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저의 속죄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름이의 엄마이자 정우 씨의 20년 전 연인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저에게 청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희 둘에게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아름이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받은 상처를 아버지의 사랑과 새로운 꿈으로 치유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름이는 친아버지인 정우 씨처럼 건축 디자인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의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린 스케치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디자인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 단어들은 비극을 씻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름이를 지키고 정우 씨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정우 씨와 저는 그동안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젊은 저를 사랑했고 지금은 풍파를 겪은 저를 용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 씨는 저에게 예전에 낡은 은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림이가 끼고 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서영아, 20년 전에는 이 반지를 주지 못했지. 당신이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제 이 반지를 다시 당신에게 주고 싶어. 그때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고 싶어. 정우 씨, 우리 세 사람,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진정한 가족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혼 반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약속의 반지였습니다. 김민준의 복수극은 저에게 가장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진실한 삶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덮어두려 했던 제 과거는 결국 저에게 진정한 딸과 진정한 사랑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 실화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저에게는 용서와 속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년 전의 비겁한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름이와 정우 씨와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평화롭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